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률행위 해석 37페이지. 자, 해석과 관련돼서 일단 우리가 이제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일단 줄을 쳐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밑에다 이걸 써놔요. 자, 그럼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어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사표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 옆에다 이제 써놔봐요. 자, 해석 방법. 해석 방법은 일단은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 영화배우 중에 염정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생이 누굴 것 같아요? 염정숙이야. 캠퍼스에서 이렇게 캡이에요. 염정숙 온다 그러면 뭐예요? 막 따라가. 막 얼굴 봐요. 막 봐요. 얼굴 본다고. 그래서 염정숙이가 뭐예요? 얼굴이 조그만해. 조그만해. 우리가 현실보로 보면 뭐예요? 최진실이 있죠. 돌아가셨지만. 최진실 얼굴이 얼마나 해요? 저도 얼굴이 작은 편이거든. 저보다 얼굴이 더 작아. 딱 작아요. 예, 아니, 시집판보다도 작을 거야. 작을 거예요. 근데 자연미인이 있어. 제가 직접 한번 만나봤거든요. 누구예요? 김혜수. 이야, 김혜수는 우리가 현실로 보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뭐예요? 실물로 보면 진짜 뭐예요? 다 균형이 잡혀 있어. 근데 그게 보통 얼굴이야. 제가 화면에 비추면 뭐예요? 얼굴이 마대처럼 느껴져요. 얼굴이 이제 조그만 사람들이 화면을 잘 봤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쫓아가요. 자, 그러면, 얼굴이 별로고 뭐예요?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얼굴. 뒷모습은 참 예쁜데 앞모습이 뭐예요? 별로야. 배신자라고 그래. 우리가 배신자. 앞모습도 예뻐요. 뒷모습도 예뻐요. 그럼 뭐예요? 감상첨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 방법 관점의 차이에서 달라. 첫 번째 뭐예요? 자, 첫 번째 자연적 해석이 있어.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범적 해석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관련돼서 보충적 해석이 있어. 보충적 해석. 그래서 그러면 자연적 해석 완료시켜 놓고요. 자,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 있거든. 보충적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그러면 법령하면 이게 뭐 생각이 안 나,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규보.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 여기 이제 관점의 차이야.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이거 피의자 입장에서 봐. 자, 피의자 입장에서 보는 게 자연적 해석이야.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그러면 피의자 입장이 내죠, 내.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내심적 효과사라는 거예요. 효과사. 자, 규범적 해석은 요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 상대방은 뭘 믿고 하죠? 내부. 그래서 요거는 표시상 효과사. 자,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냐?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관점에서 봐요. 이걸 그래서 뭐예요? 자, 가정적 어사. 그러면 우리가 가정적 어사 아니면 가상적 어사 이렇게 많이 써요. 가정적 어사. 자, 그러면 요거는 계약을 할 때 봐봐요. 계약을 하면 피의자 상대방이 갭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어. 제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뭘까요? 제3자가 관여해야 돼요. 텀을 메꿔야죠. 요거는 계약을 해석할 때. 계약. 제가 틀렸어요, 과거에. 근데 이게 틀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는 왜 틀릴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논문이 나온 거야, 논문이 누구 논문이냐면 이영준 변호사라고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지 않았는지 안 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하셨어요. 안 했고. 그러면 연세대 교수 이영준 변호사가 있어. 이영준 변호사가 바로 요 논문의 해석 방법이 학문으로 도입되거든. 학문으로 도입된 게 이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통용화된 겁니다. 통용화된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충적 해석은 읽어봐요. 제3자. 어디에? 계약. 그래서 우리 사법고시 볼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봐봐요. 보충적 해석은 단독행위에서 크다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때? X. 그렇죠. 요거는 어디에서? 계약에서. 그렇죠. 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렇죠. 요거는 내심적 효과에서는 뭐예요?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그건 표의적 입장이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가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거. 뭐죠? 오표시 무예 완치. 자, 여기 이제 영어는 매년 출제가 돼요. 작년, 재작년 사례 문제로 출제됐고, 작년에는 뭐 지문으로 출제가 돼서. 그러면 영어는 요거에 별표 하나만 딱 해놔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O가 뭐예요? 잘못 오자죠. 그러면 잘못된 표시는 읽어봐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오표시 무예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외우고 책을 읽어 나갈 수는 없어. 그러면 이거는 봐봐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해석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런데 해석 기준이 있어. 해석 기준이. 해석 기준하고 해석 방법하고 그렇게 헷갈려 해요. 해석 기준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자,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자, 첫 단계. 자, 신의책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규정, 신의책. 요거는 해석 방법을 이렇게 간다고 순서대로 해간다고. 여기 뭐예요? 여기 당사자의 뭐예요? 목적. 목적부터 먼저 살펴봐야죠. 목적. 무슨 간섭? 사실인 간섭. 요거는 뭐예요? 임의규정. 요거는 신의책.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사실인 간섭. 이게 제일 많이 출제돼요. 사실인 간섭이. 자, 그래서 하도 이제, 요거 그래서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읽어봐요. 오, 사, 임, 신. 그렇죠. 이거는 마지막 단계. 그러면 왜 지문이 나오겠죠? 해석 기준으로서, 민법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신의칙은 마지막 단계다. 맞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신의칙을 뭐라고 그래요? 조리. 조리가 뭐예요? 상식이야, 상식. 자, 조리라는 것은 사물에 마땅한 이칙. 이거에 대해 신의칙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며칠 지나면, 자, 목사의 임신이 뭐다 기준인지, 요거 자규보가 뭐예요? 해석 방법인지, 이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해석 방법은, 읽어봐, 방법은. 자규보, 기준은. 목사, 임신. 요거 이제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요 사실인 간섭이 이제 자주 출제되는데, 여기 나중에 이제 비교가 돼야 돼요. 여기 읽어봐요.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는 뭐예요? 간섭법. 요거는 사실인 간섭. 여기 간섭법은 법이 중요하겠죠. 요거는 어디가 중요해요? 사실. 자, 보면 천호령에서 뭐예요? 자, 세입자가 뭐예요? 주인이 장판을 깔아주기는 사실이 있다면 깔아줘야 돼. 어서 말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 지역에 가면, 자, 임대인, 임차인이 뭐예요? 수수료는 누가 내야 돼? 절반 부담해야 되겠죠? 모 지역에 가면 임대인이 전부 중개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이 있어. 그래서 임대료를 내야 돼. 그럼 이제 구미에 가면 뭐예요? 지금은 많이 이제 세습화됐지만, 구미 수익률이 제일 좋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780%, 900%, 수익률이 900%. 근데 성뻥이야. 속았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예요? 임대인이, 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야 돼. 그런 사실이 있다고. 무슨 말씀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실은 누구만 알 수 있어? 당사자만 알 수 있죠? 이 간섭법은 판사를 뭐라 알죠? 그럼 이거는 누가 입증해? 당사자가. 이거는 법원이 입증한다. 그래서 사실인 간섭, 2차 볼 때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을 뭐다 약수를 하라. 이렇게 문제가 20점짜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 시험 볼 때, 2차에서. 그래서 요걸 딱 잡아요. 그러면 요건 이제 기본이 돼야 돼. 그럼 봐봐요. 해석 방법을 읽어봐요. 자규보. 자연적 해석은 회의자, 내심적 효과사.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상대방, 표시상 효과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가정적 의사, 어디에서? 계약.
기준은 목사 임신.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야 돼. 요거는 숙제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서나있죠. 법률행위란 무슨 표시죠? 어사한 표시.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 줄서나요.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 그럼 법률행위 내용이 뭐냐? 여기 행간편서나요. 어사 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 여기 봐봐요. 무슨 표시? 어사 표시 해석으로 귀결된다. 그럼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이 뭐냐? 어사 표시거든.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은 어사 표시를 확실히 해석하는 것, 명확하게 해석하는 게 즉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거네. 자,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 표시행위에 부여하는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적 원언에만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헌에 내에서 당사자 표시행위에서 부여한 여기에다 행간편서나요. 객관적 의미. 자, 이걸 뭘로 장난칠 거예요? 주관적 의미. 해석하는데 주관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키워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이 요거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가로 2번. 가로 2번.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 요거 지워도 되죠? 네, 다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합니다. 법원을 기점으로 해요. 1심에서 2심을 가는 게 있어요. 자, 2심. 자,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 3심제도야, 3심제도. 요 3심은 여기 봐봐요. 요 3심제도죠. 이건 대법원이거든.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여기까지. 몇 심? 2심까지. 그러면 1심에서 2심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항소. 그렇죠. 요거는 상고. 이렇게 되는 거. 항소. 자, 그러면 1심에서 3심으로 날아가는 게 있어. 날아간다. 여기 날아간다. 그러면 날아간다는 걸 뭐예요? 비약상고라고 그래요. 비약상고는 함부로 없고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을 때 이것들은 1심에서 바로 3심으로 넘어가 버려. 여기에 상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바로 여기까지가 사실 문제야. 이 사실 문제를 뭐라고 그래요? 사실심이라고 그러거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 문제거든. 법률 문제. 그러면 법률 문제는 요거는 뭐예요?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법률심. 그래서 우리가 고등법원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고등법원까지는. 그러면 여기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거든.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항소. 2심에서 3심을 가는 걸 뭐래? 상고. 날라가면 비약상고라고 그래. 여기가 무슨 문제? 사실심. 이거는 법률심이 되는 거야. 자, 우리 판례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도 뭐예요? 법률 문제로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 문제로. 그러면 법률행위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빠져들어가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 해석 써놨으니까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가치 판단을 여기다 줄쳐놨어요. 법률 문제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무슨 설이다? 다수설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률행위 자체 법률 문제로 다뤄져요. 그럼 무슨 심이다? 법률심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왜 법률 관계로 다뤄질까요? 왜 법률 문제로 다뤄줄까요?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관계. 이거 봐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행위가 중점이거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법률 문제로 담가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읽어봐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빠지거든. 자, 근데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거는 재판을 걸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의신청을 걸었을 때. 이의신청도 뭐예요? 1심, 2심, 3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1심에서 2심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항고라고 그래요. 항고. 또는 다시 걸었다 뭐라고 그래요?
다시 제자 써서 제항고라고 합니다. 제항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항소라는 것은 재판이고, 그러면 이 신청을 보면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는데 1심에서 2심은 뭐라고 그래요? 항고. 2심에서 3심을 가는 거 제항고라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요걸 딱 잡아서 이제 이 신청 항고 제항고고, 재판은 뭐예요? 읽어봐요. 항소, 상고. 그래서 그럼 결론대로 그래서 여기 종종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은 그래서 별표 하나 딱 해놓으라는 것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판례는 나와 있죠. 판례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읽어봐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이렇게 나와 있네. 찾았어요? 법률행위 해석 주체는 뭐예요? 법안이죠. 당사자의 확정에 의해서도 법관의 해석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근데 이거 해석권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법 애국제. 그죠? 애국제. 법 애국제. 애국제. 그렇죠. 애국제. 애국제. 자, 그러면 요 판례와 관련돼서 매매 계약서에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 자,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는 매매 조항이 법원의 법률 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지 여부는 뭐예요? 소급 부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딱 잡아두면 되고요. 자, 이제 해석 방법. 자, 행간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해석 방법은 읽어봐요. 자, 규, 오, 그렇죠. 자,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자자 동그라미 쳐놓고 표의자 시각에서 행간편잖아. 표의자. 여기에서 이제 내심적 효과의사 행간편 쳐놓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연적 해석에서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표의자 입장에서 봐도 되잖아. 그 중에 이제 제일 자주 출제된 게 요거 별표 하나 딱 해놓고 뭐예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 자,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뭐냐? 요거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그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369고, 여기 이제 369-1 이렇게 있어요. 왜 필지를 가지고 있죠? 그 필지. 근데 갑하고 월하고 뭐에 계약하기를 369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 막상 이걸 실수해서 이걸로 써버려서. 그러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죠? 이거는 그러면 무효네요. 그러면 다시 요 369 자체는 뭐예요?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까울의 계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369로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표시 무예의 원칙은 이걸 해석하라고. 오표시 무예의 원칙은 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규범적 해석과 관련돼서 규범적 해석.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요거는 판례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규범적 해석으로 가죠.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자, 이거는 내심적 효과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여기가 이제 키워드네. 누구 시각에서? 상대방. 줄을 꺼놓고. 자, 그러면 상대방 시각에서 그러면 내심적 효과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여기 뭐예요? 자,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자, 일정한 경우에 의사 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에 따라 성립하지 않고 이하는 표시행위 내용이 성립하는 경우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규범적 해석이라.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적용 범위는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판례의 규범적 해석 사례가 나오죠. 그럼 예를 하나 두개를 또 3번을 한번 보시죠. 함부로 쓰면 안 돼. 최대한 노력하겠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 말고 오다 기다려라. 제출관계 서류의 해설 책임이라고 한 경우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최대한 노력하겠다. 노력은 최대한 노력하게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해석 방법이다? 읽어봐요. 규범적 해석 방법.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으면 일단 보충적 해석이 나오네. 보충적 해석은 줄 쳐놓고 그럼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자, 여기 계약이네. 계약입니다. 아까 무슨 적 의사죠? 읽어봐요. 가상적 의사. 딴 사람은 가정적 의사라고 그러기도 해요. 영어로 갖다 놓으면 뭘까요? if. 만약. 그죠? 자, 그러면 보충적 해석에서 보충의 대상을 변경하거나 합의할 수 없으며 간극에 적용될 임의 규정이 있다면 그 보충적 해석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크다란 기능을 한다. 계약에서.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 딱 하면 돼. 자, 누구 입장에서 본다? 제3자. 그렇죠. 무슨 적 의사다? 가상적 의사.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나오네. 기준 그러면 자기가 찾아서 일단 동그라미를 먼저 쳐라. 읽어봐요. 임신. 그렇죠. 그러면 해석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해석 기준. 그렇죠. 나는 시험 문제 풀면 목사 임신이 해석 기준인지 해석 방법인지 그거부터 헷갈리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뭐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사자. 그러면 법률행위 표시행위의 상대 문자. 언어에서 반드시 형식적으로 구해질 것이 없이 당사자 그 행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해석해야 된다. 좋잖아요. 목적에서 적합하게 해야 된다. 목적이 뭔가? 그렇죠? 자, 사실은 간섭은 좀 우리 법정 106조가 있어.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여기는 좀 메모가 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민법 제1조야. 제1조. 영어는 민법 106조야. 옛날에 논란거리가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그러면 사실은 간섭은 106조, 간섭법은 제1조에 나와 있어. 1조. 1조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자, 법원의 연언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법원의 연언이 뭐냐? 법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뭐예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배웠던 몇 조죠? 민법 103조죠. 103조. 103조가 뭐예요? 판사의 질서, 백사잖아. 폭력행위, 105조나. 임의 규정, 106조나. 바로 사실행 간섭이가. 그럼 103조 위에 뭐가 있어요? 103조에. 한번 10중 8구 102조라고 그러겠죠.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어. 법률행위. 제목이. 그러면 봐봐요. 그럼 106조는 뭐 법률행위 파트에 있네. 그래서 읽어봐요. 법률행위 기준. 해석 기준이 되는 거야. 해석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기준. 법이 달라. 요거는 제1조. 법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법원의 연역. 그래서 법원이라는 것은 지번자가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는 거고. 자, 사실은 간섭은 누가 알아요? 당사자가. 그래서 당사자가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 입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요거는 누가 주장 입장이에요? 요거는 법원이. 그럼 끝났네. 그렇죠. 그럼 요거는 그러면 포인트는 뭘까요? 요거는. 읽어봐요. 요거는 포인트. 사실이. 근데 여기서 사실인 간섭에서 이상한 질문이 하나 나와. 이상한 질문이. 그러면 그걸 하나, 위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서 봐봐요. 자, 사실인 간섭은 원형권이 발생한다. 이런 지문이 나와요. 맞는 지문입니다. 이 원형권이 뭐예요?
자, 쓸 용자 원한다는 거야. 그럼 판사님, 여러한 사실이 있으니 좀 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원형권이야. 그러면 사실인 간섭은 누가만 알아요? 당사자. 그럼 당사자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판사님, 여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살펴주세요. 이런 게 원형권이라. 그러면 사실인 간섭은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원형권이 발생한다. 근데 여기 사실인 간섭하고 똑같은 지문이 하나가 있어. 계약법에서. 그게 그래서 자 써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어. 그러면 동시이행은 동시는 당사자죠.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도 판사가 이렇게 주장 못해. 그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합니다. 판사가 당신 살펴보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판사님, 이러한 사유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니까 좀 살펴주세요 하는 게 그게 무슨 건? 원형권이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실인 간섭과 동시이행 항변권의 공통점은 뭐가 발생한다? 원형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장 입증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당사자가. 그죠? 그래서 원형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법에서 영원한 민총에서 자직 출제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통법은 사실인 간섭과 동시이행 항변권의 공통점은 뭐가 발생한다? 원형권. 이건 누가 주장 입증이에요? 당사자가. 그죠? 지금은 이제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놔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읽어 들어가야 돼요. 자, 사실인 간섭. 그래서 106조 나와 있네. 자, 쓰시고. 자, 천천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죠. 사실인 간섭. 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그 간섭에 한다. 근데 이 조문 자체로 뭐에 또 장난을 쳐? 뭘 장난, 어디를 장난칠까요? 명확할 때. 틀렸어요. 명확하지 아니할 때. 조문 자체로 장난을 치거든. 그러면 선량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간섭에 따른다. 이러면 틀려요? 그 간섭이 무슨 간섭이죠? 사실인 간섭이다. 자, 106조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만 그 간섭에 한다. 그럼 아까 순서대로 봐봐요. 목적이 없으면 어디로 가?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이 없으면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 신의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뭐예요? 목사, 임침.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장난을 친다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또 한 번 해석해 봐요. 딴 과목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사실인 간섭은 임의 규정의 선행 단계에서 해석 방법이다. 맞아요, 달라요? 맞죠? 아까 뭐예요? 목사, 임신. 그러면 임의 규정 전 단계에 무슨 간섭? 사실인 간섭이니까. 그러면 신의칙은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우리 판사는 신의칙에 따른다면 마지막으로 신의칙. 그러면 신의칙은 무슨 단계예요? 해석 기준 중 제일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런 지문이 나온다. 그래서 목사, 임신.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또 에피소드가 있어. 우리 그 수강생이 사모님이 남편이 목사야. 그랬더니 목사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래서 또 의사 임신. 또 의사 임신이니까 또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어. 알아서 해요. 목사 임신인지 의사 임신인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비교. 여기 법에다 해당 편잖아. 읽을 때 간섭법. 법이 키워드야. 자, 요거는 사실인 간섭. 간섭법이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저는 법을 항상 하천에 비교합니다. 자, 우리 혜원이 노래 한번 눌러봅시다. 혜원이 제3항강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이게 사실인 간섭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확신과 국가 승인이 있다면 간섭법이 되는 거야.
간섭법.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임시적으로 만드는 게 이게 간섭법이야. 자, 명문으로 규정해놔요. 명문으로 규정해놔요. 자, 땜을 하나 만들어놔. 이게 바로 명문.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이게 무슨 법? 성문법이라. 성문법. 자, 무리 고입은 써봐야 안 써봐요? 써봐요. 그렇죠? 써봐. 그러면 우리 연못에 잔잔한 분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 왜 있을까요? 그렇죠. 물이 고이면 썩거든. 그러니까 분수대면 아름다우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물을 썩지 말라고 물의 파고를 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적어도 공인중개사 떴다면 뭐예요? 우리는 분수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계약하지 말라고 몇 년 전부터, 20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죠? 그래서 돈 몇 푼 더 준다고 중국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저기 뭐예요? 저기 신수동 저 뒤쪽 뭐예요? 저기 합정동 뒤쪽이 다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건물을 다 샀거든. 그래서 거기 되게 비싸요. 그렇죠? 요즘 사장들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 거기 알바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그렇죠? 한국 사람. 자, 달려 하는 게 뭐예요? 택배. 그렇죠. 택배. 우리 오토바이 택배 다 누구예요? 절반이 중국인들이야. 잠시 들어와서 돈 벌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오토바이 타는 거 택배 오면 뭐예요? 그냥 양보해줘. 지나가라고. 지나가라고. 그냥 지나가다 부락치면 알고 보면 중국적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도망 날라버려. 그러면 뭐예요? 손해배상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택배 오면 그냥 비켜줘. 그렇죠? 비켜줘요. 그래서 괜히 가서 뭐예요? 먼저 갈래. 그럼 저 오토바이 오면 뭐예요? 그냥 비켜줘. 가세요. 그래. 가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땜은 써봐야 안 써봐요? 썩죠? 그럼 빵꾸 뚫어야 돼, 안 돼? 뚫어야죠. 그게 바로 원칙 조항이야. 그러면 A 조항이 있다고. A. 그러면 원칙은 2에. 뭐예요? A는 뭐야? 암기야.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다만, 그러나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걸 숙지해줘야 돼.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거든. 책을 읽을 때. 자, 그러면 한번 읽었더라도, 그러면 여기 이제 까먹지 않더라도, 요거는 어디가 포인트야? 요거는 사실. 그러면 간섭법이나 사회적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산 사회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성인 강행되게 이르는 것을 뭐라 그래? 간섭법이야. 그럼 사실은 간섭은, 사실은 간섭은, 저거 혜은이 생각하면 돼요. 흘러갑니다. 계속. 그러면 사회공체의 법적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 사실의 간섭. 이렇게 또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목사, 이미 규정이네. 그러면, 법령이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 요거는 어디를 장면 줄까요? 없는, 그렇죠. 없는을 있는으로 장면 줄. 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할 때 그 의사에 한다. 사실 요 규정보다는 요 뒤에 게 쓰임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그 의사에 한다. 그럼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령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 관계없는 규정을 관계없는 규정이야. 관계있는 규정을 뭐라 그래요? 그게 강행 규정이잖아. 강행 규정은, 그러면 봐봐요. 자,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강행 규정은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OX. 없어. 개별 법률에 각각의 강행 규정을 해놨지. 그럼 임의 규정은, 그럼 임의 규정은 뭐라는 게 일반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일반 규정 두고 있잖아. 그러면 강행 규정은 별개에 두고 있어, 별개에다가.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강행 규정은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OX, X야. 임의 규정은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OX,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별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 규정을 반대해서 그럼 뭐가 나오죠? 강행 규정. 그래서 일반 규정은 없어. 임의 규정을 반대해서 가면 강행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옆으로 틀려요. 개별 법률에다, 개별 파트에다 저장을 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번영 중 선량 풍속, 기타 사회주사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은 특별한 의사의 표시가 없는 경우, 의사 표시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 여기가 기준이죠. 아마 이제 또 꼴통은 이렇게 나와요. 뭐,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된다. 어때? X. 방법은 자, 규, 오. 그렇죠. 해석 기준은 목, 사, 임, 신. 그렇죠.